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회복시키는 혈액순환 운동법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첫 번째, 또 지난주에 두 번째 동영상 올리고 오늘 세 번째 건강을 회복시키는 혈액순환 운동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당초 이제 세 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면 많은 분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걸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세 개의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인데,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세 개짜리 동영상에다 모두 다 담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려보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영상도 필요에 따라 올리기는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한 세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한 운동법이라도 좀 알려드리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골반도 틀어져 있고 옆구리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오른발 왼발이 앞발 뒷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이걸 좀 교정을 해주면 몸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동영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운동법으로 해서 왼팔은 자 이렇게 밑으로 끄집어 내리고, 오른팔은 위로 이렇게 자꾸 들었다 내렸다 달리기 하듯이, 그죠? 왼팔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왼팔. 자, 이쪽 팔이 왼팔입니다. 왼팔. 이 셀카 모드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제 모습을 찍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좀 바뀌어 보일 겁니다. 자, 이 손이 왼손입니다. 왼손은 밑으로 내리고 오른팔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왼손은 잡고 있고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준다든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또 몸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머리도 흔들어주고 바람도 이렇게 한 번씩 불어주시고 하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제가 이거 시켜갖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른손잡이인데,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체했을 때도 좋고, 하여튼 몸살이 올 때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호흡관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TV를 보신다든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좋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어깨는 들고 있고. 그죠? 실질적으로 오른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바람을 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 동작인데, 어깨를 이렇게 치켜 들고 있어도 좋고, 툭툭 이렇게 들썩들썩 오른쪽 어깨를 들썩들썩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바람을 불면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품이 올라온다든가 재채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뭔가 통하는 통자 있잖아요. 통하는 그런 대사가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걸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 한 2분, 3분쯤, 1분 정도까지 괜찮은데 2분, 3분 지나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잡고 이렇게 당기고 있다거나 이렇게 계속 잡고만 있어도 팔이 아파요. 왼팔이 아픕니다. 자, 이거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당기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다라는 거는 오른쪽 팔과 오른쪽 가슴, 오른쪽 다리 쪽에 피가 많다라는 걸 대부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반틈으로 딱 갈랐을 때 오른쪽 라인은 피가 많이 돌아다니고 왼쪽 라인은 피가 부족하게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권투를 한다, 아니면 이렇게 뭐 물병을 들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물병을 들고 운동을 한다든가, 양손에 동일한 중량, 동일한 질량, 동일한 중량을, 무게를 들고, 그냥 왼손을 해도 똑같아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한 번씩 하면, 내가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다면 어느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겠습니까? 자, 내가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다면요, 오른쪽 라인에 있는 혈관들이 대부분 더 커져 있어요. 근육도 더 커요. 아마 지방도 더 많을 거예요. 단백질도 더 많고, 혈관도 더 크고, 아마 신경세포들도 더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왼쪽은 뭔가 전부 다 둔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른팔, 왼팔을 이렇게 같이 흔들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센 쪽이 더 세져 버린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운동하면 할수록 비대칭이 점점 더 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동, 우리가 그냥 뭐 공원에서 산책한다, 걷는다, 달리기 한다, 하프 마라톤 한다, 맨발로 땅을 걷는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겠지 하는 거하고, 뭐 등산이 좋다는 그게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뭐 매년 등산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신문에 이렇게 크게 안 나서 그렇죠. 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종종 발생하는 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동일한 동작을 계속하면 결국은 비대칭적인 요소가 계속 확산이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피가 더 많다 그러면 똑같이 운동하면 이거는 계속 문제의 소지를 안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요, 왼팔을 좀 더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양팔을 좀 이렇게 권투를 하다가 왼팔을 좀 더 해준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왼쪽 팔은 겨드랑이 쪽이 약해서 제가 이걸 잡아 당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어깨 폭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뒤로 돌아가서 어깨 넓이를 이렇게 재보면요, 거의 대부분, 심지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것 없이 오른쪽 어깨가 얇게 나와요. 왼쪽 어깨가 더 두껍게 나와요. 내가 오른손잡이로 오른팔에 근육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깨 뼈 있어요. 뼈 넓이가 왼쪽이 더 넓게 나와요. 오른쪽이 더 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공동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왼팔은 어깨 위쪽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겨드랑이 쪽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양팔을 흔들어 주다가 왼팔 운동을 더 해준다, 이 개념도 좀 진일보된 발상인데, 그냥 흔들어 주는 거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약간 이것도 문제를 앓고 있어요. 그냥 흔들어 주면 겨드랑이보다 어깨 위쪽이 더 도움을 받게 돼요. 안 그래도 왼쪽 어깨가 더 발달이 되어 있는데, 더 발달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피는 왼쪽으로 더 가게 됩니다. 혈액은. 그러니까 대신에 왼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보세요. 잡고 있으면 한 1분이나 2분, 길게는 한 3분쯤 지나면 왼쪽 팔이 아플 거예요. 오른쪽 어깨 이렇게 툭툭 치고 있으면. 뭐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이 팔뚝, 삼두박근도 아프고 이두박근도 아플 수 있고, 팔뚝도 전완근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래 아프잖아요. 그때 이렇게 양팔을 같이 이렇게 흔드세요. 권투도 하시고, 그죠? 심지어 이렇게 일어서서 해도 됩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뛰셔도 됩니다. 물론 뛸 때는 왼쪽 다리에 힘을 좀 더 주고 뛰는 게 좋다고 했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왼팔과 왼쪽 다리에 어떻게 하든 운동을 하는 상간에도 왼팔과 왼쪽 다리에 피가 좀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도와줍니까? 이거 의사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 이렇게 잡고 있다가 팔이 아프면 이걸
잡고 있던 걸 풀고 이렇게 양팔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양팔을 같이 이렇게 권투를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일어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앞뒤로 뛰어도 됩니다. 이렇게 전신 운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왼발에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이렇게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이렇게 막 팔은 편안하게 흔드세요. 편안하게 흔들고, 심지어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게 물병을 이렇게 왜 드는가 하면, 지금 물병 드는 게 지금 뭐 오늘 이 동영상 강의의 목적은 아닌데, 물병을 왜 드는가 하면 이 상하 비대칭 요소도 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동물은 사족보행을 하고 사람은 이족보행을 하거든요. 그 직립보행을 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살이 빠지고 목에 주름이 생기고 두피가 얇아지고 뇌가 쪼그라들고 치매가 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녀서 피가 강제로 순환이 되는 건 좋은데, 피가 순환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걸어다닐수록 윗부분에 있는 피는 자꾸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게 무조건 좋다, 이거는 원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병을 든다라는 거는 다리에 있는 피, 창자에 있는 피가 가슴과 등 쪽 혹은 머리 쪽으로 혹은 등 쪽으로, 그죠? 물병을 든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또 위로도 들어보고 또 등 쪽으로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으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해서 막,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요. 앞에도 이렇게 해보고 옆으로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겠는데 실험적으로 해보신다면 있잖아요. 한 바깥에 나가서 10분, 20분, 30분 걸으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다리가 무거워져요.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병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한 3분 정도 흔들고 나면요. 다리에 걸으면서 들어갔던 다리의 혈액이 위로 쫙 올라오면서 다리가 가벼워진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하 비대칭이에요. 물병을 자꾸 흔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오래 써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이나, 저는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데서 오래 써서 판매직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써 있는, 그럼 뭐 써 있는 거 써 있는데 가만히 써 있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컨디션이 항상 좋지가 않아요. 가만히 써서 손만 까딱까딱까딱 하고 있으니까 그 발바닥은 온 체중을 받치고 있고, 체중을 받치고 있는 거하고 손을 해갖고는 다리가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물병을 이렇게 흔들듯이 양팔을 물병을 흔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계속 흔들어버리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이겨버려요. 맞죠? 왼손잡이는 왼쪽이 이겨버립니다. 동일하게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물병 운동이나 양팔 운동을 병행해서 이 운동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운동과 병행을 하기도 하고, 또 서서 달리기 할 때 왼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 운동과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병을 잡고 팔을 흔드는 거는 그냥 상하 비대칭,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피를 위로 올려주는데 목표를 두는 거지, 좌우 비대칭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막 무거운 거 들고 근육이 우락부락하면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친밀하게 아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인데 헬스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지금 중풍이 와서 그 요양원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근육이 많고 막 이렇다고 이게 비대칭이 발생하면요, 오히려 근육이 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착화를 시켜버리니까 비대칭 현상을 그대로 고착화를 자꾸 시켜버리면 나중에 그 근육 문제 때문에 회복되는데 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근육이 많으면 건강하다, 이거는 좀 곤란한 거예요. 또 무조건 걸어 다니면 건강하다, 등산하면 건강하다, 수영을 하면 건강하다, 자전거를 타면 건강하다, 이거는 좌우 비대칭은 논하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상하 비대칭은 상하 비대칭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 하여튼, 권투를 하든, 보세요. 팔을 흔들든, 팔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도 돌려야 되죠. 이렇게도 돌리고, 뒤에서도 돌리고, 권투도 이렇게 하는데, 뭐, 어퍼컷도 하고, 양쪽으로도 팔을 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상체 운동을 너무 안 해요. 그죠? 네? 자,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나서 턱걸이 해본 적 몇 번 정도 되십니까? 턱걸이. 그러니까 여성들 나중에 되면 뭐 이쪽에 임파부종 이런 거 다 와버립니다. 대상포진 이런 거. 너무 안 써서. 등근육 운동 해본 적은 또 얼마나 됩니까? 노젓기처럼 이렇게 쫙 헬스장에 가서 땡겨. 헬스장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헬스장에 가서 알고 운동하셔야 돼요. 알고. 뭔가 좀 이해하고 좌우 비대칭을 좀 이해하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데 제가 얘기가 딴 데로 자꾸 흘러가는데, 우리가 뭐 팔굽혀펴기는 언제 하고 안 해봤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하여튼 양팔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꼭 하고 나서 이걸로 시작을 하든 마무리를 하든, 시작과 마무리는 이걸로 하든 꼭 이거와 병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병행을. 물병 운동 하시고, 물병 운동은 예전에 제가 자바라 운동이라고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바라 운동, 물병 흔드는 거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자바라 운동에다가 좌우 비대칭 원리를 좀 접목을 시켜서 왼팔을 이렇게, 자, 오늘 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왼팔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팔이 아프다. 한 1분, 2분 지나면. 이런 얘기 제가 종종 들어봤거든요. 팔이 아프면,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하면 한쪽 방향으로 피가 계속 몰려요. 피가 계속 몰리면 그 혈관 옆에 있는 신경을 자꾸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 압박이 들어오니까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피가, 이게 몰려있던 피가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면 또 괜찮아요. 또 괜찮으면 또 잡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요, 안 아프려면 한 30초나 1분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잡고 있다가, 예? 한 1분 정도 잡고 있다가, 한 15초나 20초 정도 이렇게 흔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또 잡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자, 1분 정도 잡고 있다가, 15초나 20초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권투를 해버리는, 아니면 물병 운동을 해버리는 거야. 물병 운동을 하면 물병 운동을 하여튼 물병 운동도 하세요. 동일한 1.5리터 물병인데, 뭐 체력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500ml짜리 작은 물병도 괜찮습니다. 1리터. 근데 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면 500ml도 괜찮고, 연세가 좀 아직 젊으신 분들은 최소한 1리터, 예? 그리고 1.5리터 이 정도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건장하신 분은 2리터짜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분 이렇게 잡아당기고 오른쪽 어깨 툭툭 치다가 머리 흔들어 주면서 바람 불다가, 자, 머리 흔들어 주면서 바람 부으시다가 1분 정도 좀 팔이 아플까 말까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기다릴 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좋아요. 이게 움직임을 주면 피가 더 흘러갈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아픔도 좀 덜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휴식이 아니죠. 좀 고생이 돼. 근데 휴식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좋은 거예요. 움직여주는 것도. 심지어 이렇게 밑으로 쫙쫙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는 것도 좋아요. 이거 한 10번, 5번이나 한 10번 정도 당기다가 또 권투를 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른팔과 왼팔이 대등하게 움직이면서 심지어 왼팔을 좀 더 개선해야 돼요. 이 왼팔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발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오른손으로 글씨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오른손으로 식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른손으로 이빨을 얼마나 많이 닦았습니까? 그죠? 오른손으로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누적해서 계산해 보면요, 몇만 톤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오른팔, 왼팔. 이게 힘 차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팔 운동, 왼쪽 다리 운동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냥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래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 겪게 되는 노화 과정과 노화 질환을 겪으면서 동일한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왼팔을 이렇게 잡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자,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하든 쉬운 운동법, 편한 운동법,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하시고 좀 수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20분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혹 제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본인이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그냥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안 좋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아직 젊기 때문에 체력은 있어. 근데 몸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잘 안 나온다 이런 분들도 또 되게 많아요, 사실. 제 동영상 중에 제가 올리고 있는 이거는 지금 올리고 있는 이 동영상이 일반 동영상이고, 제 채널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뭐 구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쇼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쇼츠 동영상에 보면, 이거 그냥 제가 한번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영상 올려놔도 이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모르셔요. 동영상 제목에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댓글란에 그 동영상 제목을 하나 올려 놓을게요. 기력이 너무 없을 때라는 동영상 제목이 있습니다. 기력이 너무 없을 때. 1, 2, 3, 4, 4개 동영상입니다. 1분짜리 동영상입니다. 1분짜리. 아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들어봐도 4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기력이 너무 없을 때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자, 본인이 건강이 진짜 좀 안 좋고 어떻게 하든 어떤 돌파구를 좀 얻고 싶고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자, 그게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우리 오른손잡이를 샀으면 왼손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누워서 하는 작업이에요. 누워서 하는 작업인데 배에도 모래주머니를 올리고 가슴에도 올리고 왼쪽 가슴에도 올리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왼손에도 1kg 차고 누워 있습니다. 오른발에는 250g 차고 왼발에는 500g 차고 한 40분 정도 누워 있으시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꼭 누워 있을 때는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40분 넘어가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주의사항을 또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에 올려놓고 주무셔버리는 분들이 편하니까 자버려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맞춰 놓으라고 한 거니까 뭔가 부작용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모래주머니를 활용해서 그게 해보면 몸이 되게 편안해져요. 몸이 계속 불편하신 분들 있죠. 되게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걸 보충이라고 하거든요. 보충이라고 하는데 이 윗배 쪽에 1.5kg, 바로 가운데 배에 배꼽 있는 쪽에 1kg, 가슴에 횡격막 쪽에 1.5kg, 왼쪽 가슴에 1kg, 왼쪽 가슴에 1kg, 왼쪽 손목에 1kg, 오른쪽 발목에 250g, 왼쪽 발목에 500g을 이렇게 차고 베개 없이 딱 누워서 있으면 시간이 10분, 20분 지나가면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제가 2번 하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한 번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2번 하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려면 모래주머니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좀 적극성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일단은 좋은 거는 맞는데 저도 많이 사용해 봤고 저희 아내도 많이 사용해 봤고 저희 딸도 많이 사용해 본 겁니다. 또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해주면 선뜻 받아들이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하게 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구입 비용도 좀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뭐 강요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제가 안타까움에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고. 마음에 생각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냥 뭐 한번 시도는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는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자, 제목이 기력이 너무 없을 때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쇼츠 동영상인데 기력이 너무 없을 때 1번, 기력이 너무 없을 때 2번, 기력이 너무 없을 때 3번, 이렇게 4번까지 있습니다. 1분짜리 동영상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다리에, 그리고 옆구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한번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이제 1번, 2번, 3번까지 동영상을 보시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 말이 좀 믿어지시고, 옆구리에 문제가 있다. 나는 왼쪽 다리에 자꾸 힘이 안 들어가. 또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을 본인이 느끼신다면, 설사 못 느끼더라도 테스트는 해봐야 돼요. 테스트는 해봐야 되거든요. 제 동영상 올려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자, 이걸 자기가 동영상으로 자기 발 모양을 걸으면서 자기 발 모양을 테이프를 하나 붙여 놓든가 가로선을 그어 놓고 그 위에다가 동일한 걸음으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 모양을 동영상으로 찍으면 발이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 발이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 발이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골반이 오른발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온 거는 왼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발이 보통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발 모양이 약간 이렇게 30도 정도 45도 각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발끝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쪽 발, 그러니까 왼쪽 발이 이렇게 더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 발이 더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 발이 더 벌어져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왼쪽 옆구리, 그러니까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 오른쪽 옆구리보다 더 세다라는 겁니다. 왼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 옆구리가 더 세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 오른쪽으로 골반을 이렇게 자꾸 튕겨줘야 됩니다. 튕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랬는데 오른쪽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 이거는 테스트를 해도 알 수 있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매트 위에 누워 있을 때 발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면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한테 내 발 모양을 한번 봐달라고 얘기하세요. 누워있을 때. 힘을 쫙 빼고 어느 발이 더 누워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아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 4번째 동영상이나 5번째 동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동영상, 제가 4번째 동영상이나 보시면 한결 도움이 될 거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몸을 회복시키는 가는 그런 과정으로 또 인도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벌어지는 쪽에 옆구리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삐딱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워낙 미세하게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혹은 전신 거울이나 이렇게 길을 걸 때 윈도우, 쇼핑카를 걸을 때 윈도우를 이렇게 보면서 정면 딱 보세요. 이렇게 옆구리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또 왼쪽 다리로만 계속 짝다리를 짚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 다리로 계속 짝다리를 짚고 써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옆구리가 자꾸 옆으로 퍼져나. 이게 옆구리가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한가운데 이게 센터가 흔들리면 아래 위로 좌우로 아무리 맞춰도 잘 안 돼요. 이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심화 과정에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세 번째 동영상으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댓글란에 뭐 기력이 너무 없을 때 라는 제목을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그 쇼츠 동영상 4개, 1, 2, 3, 4번 4개입니다. 찾아보시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라고 또 적어 놓겠습니다. 댓글란에. 그냥 그렇게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뜨면 그걸 보십시오. 보시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는 발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발이 벌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앞발, 뒷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이 벌어진 문제는 최근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 동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 나중에는 전화기를 안 보고도 스스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자기 몸에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일단은 동영상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편 동영상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4번, 5번 동영상도 제가 좀 생각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